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인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의 첫날 메타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매출이 시장의 예상치를 넘으면서 이 주가가 급등세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요, 이 메타의 신사업이라는 메타버스 부문, 이 4분기에만 5조 원이 넘는 돈을 까먹었다고 하는데 네. 이 4차 산업의 선물 세트라는 메타버스 과연 갈 수가 있을까요? 메타버스에 대한 지금은 좀 거품이 빠지고 정말 괜찮은 메타버스들 또 앞으로 나아갈 때 돈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 이쪽에 많이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돈이 되는 메타버스 오늘 인포맥스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인데요. 자, 오늘 만나볼 분은요, 서강대학교 최운호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메타버스는요, 기술이라는 이 기술적인 분야를 떠나서 산업의 일부분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산업군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이 접목하는 시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최 교수님과 함께 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 교수님, 많은 분들께서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대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교수님만의 메타버스 정의 한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메타버스는 그 실생활에 연결되고 상거래가 일어나고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이지. 예. 국내 메타버스는 대부분이 손모양을 이렇게 하고 이 브랜드, 로블록스, 제페토 이런 많은 데에서 강중강중 뛰어다니기만 합니다. 네. 어떤 건물을 들어가도 제약도 없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아바타인지 아니면 해킹된 모습인지 아니면 타인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구별할 수 없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예. 앞으로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가 법률적인 주체로서 또는 행위의 그 권위로 그리고 실제 결제를 할 때 내가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거래 주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메타버스와 외국에 알려진 메타버스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사실 메타버스가 많은 분야에서 쓰이려고는 하지만 게임에 가까운 형태로만 지금 구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며칠 전에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메타버스 정의를 작년에 예. 소비자나 게임형 메타버스가 있고 산업형 디지털 트윈이라는 메타버스가 있고 또 예. 경제 행위를 하거나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세 가지로 구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이제 더 이상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는 민간 자율에 맡기고 예. 진짜 돈이 되는 산업 메타버스와 그리고 결제, 메타버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일괄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예. 국내 1,000개나 넘는 메타버스가 사실 초보적인 게임 형태 메타버스에서 네. 실질적으로는 다시 구축돼야 됩니다. 그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캐릭터가 이제 돌아다니는 RPG 형식의 이제 메타버스에서 떠나서 이제 법적인 권리를 갖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메타버스의 형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국내 서울시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예.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20년간 정부 공공 그리고 유엔에서 일을 할 때도 아이디 패스워드를 쓰는 사이트는 지금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그렇죠. 모두 생체 인증으로 바뀌었죠. 어. 모든 스마트폰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문을 누르든 페이스 아이디를 하든 거기에 이제 사설 인증서가 결합된다는 거는 전 세계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만들어진 1,000개가 넘는 기업, 은행, 네. 또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이트는 전부 아이디 패스워드로 돼 있다는 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어디가 해킹당했다, 누구의 아바타로 했는데 사기당했다. 이런 신고가 줄을 이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제 로그인하는 부분 그리고 보안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구현됐다고 하는 사이트들도 대부분 아이디 패스워드 예, 위주로 접속을 하죠. 99.99%입니다. 그럴 때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예, 그 사실 해커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를 중소기업이나 지자체 수준으로 하면 뭐 1시간, 2시간이면 구축하는 충분히 게? 아니요. 그렇게 구축된 사이트를 해킹해서 바꾸는 게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해외 메타버스와 국내 메타버스가 전반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예. 해외 메타버스는 처음서부터 3D 우리가 얘기하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방향으로 출발을 했는데 예. 한국은 2D의 게임 형식의 일반적인 그 조그만 사이트를 메타버스라고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방향이 엇박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 해외에서는 앞으로 메타버스 금융을 하겠다, 상거래를 하겠다 이런 많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고 예. 왜 그 가장 최근에 인도에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인도 은행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은행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년에는 포르투갈의 통신 사업자가 아바타 보안을 어떻게 하는 거냐.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오는 데 비해서 한국의 메타버스는 그 안에서 결제행위도 할 수 없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한참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다가 벗고서 삼성페이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 안에서 해야 되죠. 그 안에서 해야죠. 예.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게임 위주, 그러니까 즐기다가 많은 형태로 발전을 해서 좀 아쉽고 해외 사례는 돈이 흐르는 형태의 일종의 뭐 금융 형태까지 발전을 하고 있다. 예. 요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가장 최근에 예.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모두 메타버스 점포를 차렸고 그리고 부산은행 그리고 오늘 아침에 봤더니 어떤 저축은행도 메타버스 점포를 차렸다고 하는데 에큐온 쪽에서 만들었어요. 예, 가장 초보 수준의 그 은행원이 국민은행이 내세운 진짜 아바타가 맞는가? 그 소비자는 내가 이체를 하든 송금을 하든 어떤 은행의 서비스를 할 때 그 여기 있는 앞에 있는 ATM이나 포스는 국민은행에 설치한 게 맞는가? 네. 라는 점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초보 수준의 은행을 구축해 놓고 가상 뱅킹을 한다, 메타버스 은행이다 보도 자료만 뿌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즘 해외에서는 그렇다면은 그 메타버스 뱅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특정 회사 이름을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엑센추어나 네. 그 딜로이트 같은 컨설팅 업체들이 미래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 예. 메타버스 금융이나 상거래 관련 포지션을 200개 넘게 그렇게 공고를 내서 사람을 뽑고 있고 유럽에 있는 헤드헌터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칩 메타버스 오피서 즉 최고 메타버스 책임자에 대한 요구가 본물처럼 들어오고 있는데 예. 이런 것을 희망하는 사람은 미리 예약을 받겠다. 그런 공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메타버스 관련해 외국에 뭐 주가가 떨어졌니 뭐 예산이 없었니 사람을 감원했니라는 거는 대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들은 사실은 일정 방향 가다가 부서 하나 통폐합하고 사람을 감축하는 거는 일상적인 현상인데 한국의 언론은 이런 걸 부정적인 것만 보고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인원을 충원하는 거는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이제 메타버스 거의 초기 단계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 안에서 거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계좌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테스트성에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셨던 사례에서 이제 HMD를 쓴다라든지 지금 외국에 있는 은행권들이 메타버스 기술자들을 많이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화된 결과물들이 나타난 거는 해외도 없지 않나요, 현재? 예, 지금 그 우리하고 틀리게 우리는 그 사실 몇 달 정도의 기간으로 지금 좀 그 압축적으로 만들었죠. 아니죠 가장 초보 형태의 네. 보도 자료성으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잠깐 상담하고 네. 그다음에 상담한 데는 직접 안에 들어갈 때는 네네. 거기서부터 이제 직접 사람이 나오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아바타가 신뢰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뢰성 있는 데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네. 되는데 그래서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은행은 그 안에 가상뱅킹 지점에 들어가면 어떤 실제 행위를 할 때는 네. 그 안에 지문, 홍채, 예. 음성, 패턴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데모 화면만 봤지만 서울시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민원 서류를 다 뽑을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화면에 잠깐 보이는 거는 카카오 인증을 하는 화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네네. 예. 즉 실물 시스템 연결할 때는 그 생체 인증을 사용하면서 예.
처음부터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해야 되는데 처음엔 그냥 아이디 패스워드로 만드는 그런 거꾸로 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여쭤보고 싶지만은 국내는 좀 잘못 가고 있고 해외는 지금 HMD라든지 그쪽 메타버스가 더 잘 돼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해외도 지금 그런 사례는 아직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빙산의 일각과 바다 밑에 있는 타이타닉이 충돌한 빙산은 굉장히 거대하잖아요. 네. 애플이 그 애플 글라스에서 홍채를 체험한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홍채를 체험하면서 5명이 돌려가면서 쓸 수 있게 가족이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네. 5명까지 등록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가장 최근에 애플이 가장 많이 확보한 특허가 제스처 특허입니다. 그러면 애플이 기존에는 그 지문하고 페이스 아이디만 하고 있는데 예. 페이스 아이디인데 앞으로는 홍채하고 제스처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뭐 했을까요? 결국은 결제를 하고 상거래를 하고 접속을 하는 데 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히 준비돼서 기존의 애플페이가 메타버스에서의 메타버스 애플페이로 발전해 나가는 데 비해서 그렇게 치면 우리 거꾸로 국내 대기업이나 금융권은 여러 가지 준비하는 데 이제 난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난제가 있을까요? 그 혹시 그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갈 때 그 뭐 잘못 누르면 404 에러, 뭐 501 에러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포비든 이런 것들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삼성 안드로이드 폰에도 수백 개의 인증서가 들어가 있고 네네. 애플 폰에도 수백 개의 인증서. 전 세계 스마트폰 업체가 2015년부터 수백 개의 우리가 있는 사설 인증서를 애플페이, 애플 접속 모든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지난 CES에서 삼성이 메타 표준을 쓴다. 네네. 그래서 전 세계에 메타로 모든 걸 접속한다 발표했죠. 그 빙산 위를 보면 그냥 접속인데 빙산 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스마트폰, 그러니까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구글폰, 중국폰, 그리고 아이패드, 삼성 갤럭시 네. 패드, 노트북에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기본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공장 출고 시부터 아예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서가 탑재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지문을 엄지를 하면 하나가 결합이 되고 검지를 누르면 결합이 되고 그리고 얼굴을 대면 얼굴이 결합됩니다. 이게 똑같이 실물 경제가 그대로 메타버스의 삼성페이, 애플페이, 구글페이로 넘어와서 이제 생체 인증을 한다는 게 근본적으로 대기업의 동향을 멀리서 산 위에서 밑을 보면 보이는데 우리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렉사 TV 켜줘, 지니야 뭐 찾아줘 하죠. 그게 네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네. 사물 인터넷 표준에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부터 사물 인증서가 탑재돼서 주인하고 음성으로 결합하면 그제서야 이제 주인의 말을 듣는 거죠. 네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기존의 실물이 가상으로 연결되는 거지 지금처럼 뚝 띄워놓고 삼성페이, 애플페이 잊어버리고 메타버스에서 새로 뱅킹을 시작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자, 저희가 지금 메타버스 상에서의 결제와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또 심도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10대 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결제와 신원 인증입니다. 예. 결제가 메타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 결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맨날 가서 지금 앞으로 메타버스의 콘텐츠는 유료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메타버스 공연을 지금 공짜로 하는데 앞으로는 유료 티켓을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디즈니랜드 들어갈 때 여기에 링을 차주죠. 우리 예, 에버랜드도 띠를 그렇고. 차죠. 예. 그럼 이게 보통 한국에서는 익숙하죠. 우리가 NBA 농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하면 1년 시즌권을 삽니다. 예. 그 시즌권을 메타버스에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예. 내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실물의 내 팔찌이고 정기권인데 메타버스 내에서 내가 뭔가를 하려면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카오페이를 하든 신한페이를 하든 삼성페이를 하든 애플페이를 하든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이구. 이게 우리가 삼성페이, 네네. 애플페이 가장 기본 동작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개인 키는 내 스마트폰이나 예. PC나 여기 있고 그리고 공개 키란 거를 애플에 보내고 삼성에 보내고 카카오에 보내서 예. 우리가 지문으로 하면 지문 뱅킹,
얼굴로 하면 페이스 아이디 네. 예. 이렇게 되는데 똑같이 메타버스 내에서 결제를 하려면 이 공개키라는 걸 줘야 되거든요, 상대방한테. 예. 자, 화면에 보이듯이 혹시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하시나요? 네, 손가락. 예, 이렇게 네. 하고 저 있는. 친한 척 한 번만 해보시죠. 네, 네. 이렇게 하면 네. 내가 애플페이로 삼성페이로 $30를 지불하겠다. 네,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공개키가 서로 왔다 인증해서 갔다 하면 되죠. 왔다 하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에 보면 아담과 신이 서로 이렇게 했어요. 예. 근데 오늘 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퀄컴과 손잡고 네. 앞으로 XR 확장 현실에 대한 매체, 그러니까 저 얘기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나 HMD, 스마트 안경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예. 삼성전자의 메타버스조차 애플의 메타버스조차 전부 다 앞으로는 뭔가를 쓰는 스마트 안경이나 헬멧을 썼는데 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데 제스처를 쓴다고 하는데 과연 손만으로 될까요? 그래서 여태까지 PC를 사면 노트북을 사면 뭘 주죠? 마우스. 마우스. 예, 앞으로는 네. 장갑이라는 컨트롤러를 줍니다. 이게 햅틱 글로브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글로브를 준다고도 하는데 네. 화면에 보이듯이 내가 스마트 안경이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행위를 막 하고 이렇게 컵을 그려 이렇게 하는데 쓰는 게 햅틱 네. 글러브거든요. 근데 예, 제가 햅틱 글러브를 끼고 현실에서는 요즘 아바타끼리 이렇게 하면 네, 네. 제 지문 생체 인증 데이터의 공개키 네. 이렇게 하면 또 서로 제스처에 인식이 대한 된다는 거죠? 공개키 네, 네. 그렇죠? 그럼 애플페이는 기존에 지문 얼굴을 쓰고 있던 게 홍채 제스처를 쓰면 그건 안 쓰고 따로따로 할까요? 같이 쓰겠네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면 그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왜 국민은행이 메타버스 금융 특허를 내면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 뱅킹 점포에는 지문, 홍채,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을 생체 보입니다. 인식으로. 네. 예. 그러면 금융인증서와 생체 정보는 결합되겠죠. 그거는 기존의 메타버스 페이도 해야 되지만 기존의 국민페이를 그걸로 똑같이 옮긴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일반 중소기업체 지자체가 보도자료성으로 만들어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그 다른 기존의 현재 페이 시스템이 똑같이 올라가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면 맥켄지가 생각되는 거는 메타버스에서 맨날 놀 수만 없다. 로블록스에서 뭐 공동경제 때문에 집만 지을 필요 없다. 네. 그래서 페이먼트가 먼저 돼야 메타버스 생태계가 차세대 산업으로 미래의 산업으로 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융 그러니까 이제 지불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우리 삶에 메타버스가 크게 와닿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맥켄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예,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 최근에 롯데정보통신이 롯데그룹이 네. 메타버스 백화점, 메타버스 쇼핑몰, 메타버스 면세점까지 만들었죠. 예 면세점, 듀티프리까지 만들고 배달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로봇으로 배달 로봇으로 배달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면세점 가면 뭘 제공해야 되죠? 여권 정보. 여권 정보하고 티켓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아바타가 어떻게 제공하죠? 사진 찍어서 보여주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스마트폰에 이미 주민등록증, 네. 운전면허증, 앞으로 여권도 들어갈 거고. 근데 이게 상대방한테 주는데 그 사람이 메타버스 롯데에 진짜 매장 관리자님 또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될 수도 예, 있으니까. 반대로 제가 훔친 신용카드나 여권 가지고 네. 지불하면 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증명하죠? 그래서 아까 질문에 맥킨지가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아이덴티티다. 즉 여기 앵커분의 아바타를 제가 사진 한 장 구해서 연합뉴스에서 캡처해서 이거 제 아바타로 만드는데 삼성전자에 발표하면 15초면 된답니다. 그러면 제가 롯데의 메타버스 쇼핑몰 가서 앵커님이라고 돌아다니고 주순 신용카드, 남의 신분증 가지고 제시하면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래서 작년에 또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거를 보여줬었어요. 작년 1월에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 로봇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커피 한 잔 갖다 줘. 그냥 커피 한 잔을 메타버스 로봇이 현실의 스마트홈의 서빙 로봇 왜 그래서
로봇 많이 쓰잖아요. 네네. 네, 음식점에도 한때 있고요. 연결을 해서 가지고 오는 장면이요. 얘 가지고 IoT 도어록을 따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현실의 스마트홈에 알렉사 TV 켜져라는 음성의 주인공과 예. 메타버스 홈에서의 음성은 동일해야 될까요? 틀려야 될까요? 동일시가 매칭이 돼야지 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넷플릭스를 돈 주고 보잖아요. 네. 뭐 애플 TV도 있고 많은 유료 TV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메타버스 홈에 메타버스 TV를 삼성이나 LG가 만들었어요. 넷플릭스 계정을 띄웠는데 내 유료 계정을 남도 다 봐야 될까요? 나만 봐야 될까요? 자신만 봐야겠죠. 그죠? 많은 얘기가 있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글로브란 걸 얘기를 했잖아요. 글로브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전 세계 아바타가 다 손이 비어 있어요. 혹시 우리가 지문 센서를 지금 지문 센서 가격이 싸졌으니까 예. 전 세계 스마트폰에 다 붙어 있잖아요. 만약에 그거를 여기 손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게 왜 5개인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영화에 보면 타노스의 장갑이라고 기억나세요? 네네 기억납니다. 타노스의 장갑이 보석 5개를 여기 모아서 네네. 하면 천하무적이 됐잖아요. 네. 땅불바람 물마음. 네, 네. 인터랙티브 있었죠. 근데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여기다가 지문을 1개를 누르면 이체, 2개를 누르면 접속, 예. 3개를 누르면 결제. 근데 왜 5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키보드에 F1에서 F10까지 펑션이 있잖아요. 네. 예. 지금의 아바타는 전부 다 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다 기능성을 주려고 사실은 장갑을 준 거거든요. 예. 근데 요거까지는 돼요. 네. 그리고 박수도 돼요. 네네. 근데 여기다가 지문 2개를 누르면 컨트롤 C 펑션, 컨트롤 F 어떤 기능성을 줘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이 방법이 제가 이걸 제안했더니 당장 뉴질랜드, 캐나다, 핀란드에서 그 장갑 좀 사겠다. 저는 사실 상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지문카드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그 다른 질문을 바꿔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글래스는 사실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햅틱 글러브 자체가 좀 무겁기 때문에 요즘 핸드 트래킹 방식으로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조금 더 간편한 방식일 것 같은데요. 예, 근데 그렇게 치면 그 모든 사람이 이 제스처에 대한 거를 하려면 이미 애플이 한 200여 건의 특허를 취득을 했어요. 네. 예. 근데 장갑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기업들이 은행들이 메타버스의 상거래 페이먼트를 할 때 애플에 없는 약점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삼성전자가 2021년에 전 세계 네. 그 신용카드 출입증 지금 연합뉴스 출입증만 해도 제가 주소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멤버십 카드, 학생증을 네. 지문 센서가 있는 신용카드로 전 세계 시장을 출시하겠다 했습니다. 즉 스마트폰 회사가 신용카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 인식이 돼야만 결제가 되는 그렇죠. 신용카드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2017년에 마스터카드, 2018년에 비자카드, 2019년에 유니언 카드가 네. 이미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분실 도난을 물어주는 것보다 이게 예. 훨씬 싸니까. 근데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나요? 이제 출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미 한 20개국 은행이 영국,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미국, 레바논, 이집트, 조단 상당히 많은 국가가 이미 쓰고 있는데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삼성이 여기 뛰어들었냐면 대량 생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삼성이 이 신용카드를 출시하게 되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예. 우리가 꼭 이렇게 햅틱 글러브 무겁고 비싼 거 사는 게 아니라 텐스 장갑에다 여기다 해서 손에 끼고 아니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헬멧에 우리가 저 스키 좋아하세요? 네, 뭐 됩니다. 예. 스키 장갑이 여기 전기권 여기다 꽂고 다녀요. 왜? 네네. 꺼내서 보여주기 싫어서. 네. 네. 아니면 우리가 헬멧을 쓰기 전에 HMD를 쓰기 전에 지문을 꾹 눌러서 시켜 접속.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결제하려면 누르고. 네. 왜냐하면 애플의 새로운 안경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려면 2, 3년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재미난 소식은 삼성전자가 올해 CES에서 지문카드로 최고 혁신상 베스트 1등을 받았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국내에 많은 그 메타버스들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지 말고 앞으로 지문카드로 메타버스도 접속하고 상거래도 하면 네. 좀 더 일찍
그 외국보다 앞선 그런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영화 백투더퓨처 2를 보면 1989년작인데요. 거기 택시를 탈 때 지문으로 결제라는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 세상이 지금 올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여기서 드리고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결제를 메타버스상에서 하고 또 물건도 볼 수 있고 금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다 좋은데 그거를 굳이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나 모바일로도 충분히 잘 즐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금융결제에서 우리나라 인터넷 뱅킹 예. 전체 보안 책임자를 한 4년 했습니다. 예.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났어요. 아, 그냥 은행 가면 되지 인터넷 뱅킹을 그렇죠. 해. 근데 지금 현재 금융권, 특히 은행권에 인터넷 뱅킹 수입이 70%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은행권에서 되게 싫어할 텐데요. 네네. 사실은 인터넷 뱅킹 은행 수입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이 메타버스를 지금처럼 한국에서 이프랜드, 로블록스 들어가면 은행장이나 대기업 사장이나 지자체 기관장들이 뭐야 뭐 되게 많이 된다더니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많은 그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처음부터 출발점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한국의 메타버스 기업들이 또는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글로벌 메타버스에 접근하고 이 부분에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네. 그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중요 산업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포르투갈의 통신 사업자, 핀란드의 메타버스 서비스 사업자, 뉴질랜드 햅틱클러브 기업, 그 지난 1월 2일에는 인도의 한 4위, 5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인도 은행이 메타버스 은행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저한테 질문을 왔을 때 제가 설명을 쭉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국인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 사설 인증서를 몰라요.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해도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쓰고 신한페이를 해도 신한페이 인증서 쓰고 네. 삼성을 써도 삼성 인증서를 써야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에 안에 있는 그 구조를 써야 이게 되는 건데 네. 이 친구들은 그런 걸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상거래에 메타버스 애플페이를 하면 당연히 메타버스 인증서 쓰겠죠. 그리고 거기에 홍채를 하거나 제스처를 하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한국의 기존의 메타버스 산업들이 빠르게 이 사실만 알면 모든 거는 콜럼버스의 달걀이거든요. 네. 한 번 보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거를 들으면 사실 삼성이나 뭐 LG 그리고 뭐 해외 IT 기업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기반 상태에서 산업용을 준비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떠올리는 것들은 마케팅용에 가까운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데요. 예. 제가 그 메타버스를 가장 리드하고 있는 게 현재 메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CES에서 뭘 보여줬냐면 한국의 그 현대랑 만약에 스마트 공장에서 이상이 있는 거를 똑같이 디지털 트윈으로 네. 만들어 놓고 그렇죠. 만약 망가진 게 있으면 네. 고쳐주겠다.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가로 열고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력을 빙산 밑에 바닷속의 걸 모르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IoT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화학 공장, 정유 공장 이런 큰 시설에 IoT 센서를 이미 다 부착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시간 수집해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근데 그거를 똑같이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 네. 디지털 트윈에 구축해야만 그 센서가 시뮬레이션으로 올라오고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를 쓸 때 우리가 3D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은 IoT 센서를 부착도 안 하고 설치도 안 하고 운영도 안 하면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겠다. 그거를 똑같이 메타버스 팩토리 갖다 주장하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시장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미 침투가 시작됐군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 스마트 시티를 얘기할 때 사우디의 네옴시티나 이집트의 스마트 시티나 전부 다 스마트 시티와 메타버스 시티를 동시에 구축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큰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아마존 알렉사, 애플 시리와 삼성 빅스비, KT 지니의 차이를 아시나요? 일단 언어가 다른 건 알겠습니다. 예, 가장 재밌는 사실은 예. 꼭 특정 업체에 대한 얘기 아니라 방식의 차이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애플이나 아마존은
남편이 지나가면 손흥민 축구를 틀어주고 TV에 와이프가 지나가면 어제 들었던 재즈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딸이 지나가면 너 숙제 안 했어. 이미 이거를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은 동시에 하고 있고 더군다나 새로 나온 스피커들은 얼굴하고 음성을 동시에 인식하기 때문에 예. 제가 특별히 알렉사 이렇게 부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쳐다보면 돼요. 그리고 TV 켜줘. 이렇게 상태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한국의 빅스비나 삼성 아니 KTEG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을 해서 쓰겠죠? 아니요,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 여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처음으로 지니 스피커를 사다 놨는데 첫날 예. 동생이 들어오더니 눈이 반짝반짝해요. 왜? 오빠 거 뺏어가려고. 왜냐하면 오빠는 지니 같은 거 모르잖아. 그랬더니 지니야 9번 틀어줘 그랬어요. 틀어줬어요. 왜 옆집 아줌마 말을 듣죠? 그러네요. 내 근데 건데. 애플이나 2020년에 애플 CEO가 손을 척 이렇게 잡고 키노트 발표 첫 번째 시간 우리는 드디어 개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데모를 보여준 게 좀 전에 그냥 아빠가 지나가면 TV를 켜주고 엄마가 지나가면 그러면 반대로 또 뭐 꼭 빅스비가 성능이 어떻다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앵커님의 그 사모님께서 예. 이렇게 질문합니다. 빅스비, 우리 남편한테 최근에 카톡 온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보내줘. 큰일 납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그 얘기를 제가 KT 경영진 특정체 얘기하면 안 되나요? 공공전자 등의 경영진 앞에서 이 얘기를 똑같이 예를 들었습니다. 가령 우리 그 대표님의 네네. 그 사모님이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최근에 50만 원 이상 누구한테 보내준 명단 나한테 보내줘. 네, 보내줍니다. 왜냐? 한국의 음성 인식 스피커들은 음성 인식을 하지 음성 인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즉 중요한 부분이죠. 음성을 등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아까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런 거 했잖아요. 메타버스에서 뭔가를 주문했는데 현실에 로봇이 배달해줬죠. 배달해줬죠. 주문자에게 하는 게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양쪽 음성이 나만 해야 되는데 해커나 네네. 지나가는 아저씨가 해서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씀하신 부분은 메타버스에서도 계속해서 보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저희가 좀 확장해 볼 수 있겠네요.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보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킹, 바이러스, 개인정보 보호고 지금 얘기하는 건 융합 서비스의 첫 번째거든요. 우리는 이미 모든 스마트폰을 켜거나 새로 나오는 PC는 지문을 누르고 들어가요. 얼굴을 보이거나 결제를 할 때도 모든 중요한 순간에 지문이나 얼굴을 사용합니다. 네. 지금 그 얘기는 메타버스까지 보안이 전면으로 나와 있다는 뜻이지. 그는 이거를 그냥 보안이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뭐 보안 뭐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럴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러면 똑같이 스마트홈에서 내 말만 들어야 되는 로봇이 메타버스 홈에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서 명령해서 메타버스의 서빙 로봇이 현실의 서빙 로봇한테 연결해야 되는데 얘네 둘은 왜 믿어줘야죠? 그럼 국내에서 스마트 시티와 메타버스 시티 또는 스마트홈과 메타버스 홈의 TV나 가전을 연동한다는 데는 큰 갭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이상적인 메타버스의 결제와 인증이라는 거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다. 그래서 이제 해외와 국내의 현실을 좀 비교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떠올리면은 뭐 애플, 구글, MS 뭐 다 떠올릴 거 아닙니까? 지금 빅테크 기업들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그 우리가 혹시 한국의 에버랜드는 많이 가셨지만 디즈니랜드 간 사람은 아무래도 좀 소수겠죠. 예. 작년 1월부터 아마 그 디즈니랜드가 예. 어떻게 했냐면 아마존 스피커를 도입했어요. 그리고 여기 밴드를 채워줬어요. 네. 그래서 이 밴드를 하면 디즈니랜드 일주일 동안 그걸로 밥 먹고 뭐하고 다 해요. 그러면 디즈니랜드가 또 메타버스 디즈니랜드라고 했어요. 그럼 메타버스 디즈니랜드의 아바타는 이 똑같은 밴드를 차고 있어야겠죠. 예. 그래픽만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인증이 돼 있어야죠. 그렇죠? 예. 전기권을 샀다는 주인이면서 내가 사용해서 들어갈 때는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마트 환경이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그 메타버스 디즈니랜드를 가면 이렇게 꾹 누르면 네. 내가 주인이고
메타버스 정기권도 샀고 그걸 아바타를 통해서 전달해야 메타버스 디즈니랜드 유료 사이트를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이 밴드가 왜 중요하냐면 화면에 보이듯이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메타버스 디즈니랜드도 가고 싶고 메타버스 에버랜드도 가고 싶고 메타버스 네. 롯데월드도 가고 싶고 콘서트도 가고 싶은데 우리 그 은행 신용카드 새로 받으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모두 되고 10% 네네. 되고 뭐. 과연 그러면 통합 밴드를 하나 만들면 5개 메타버스 유료를 콘서트, 공연, 영화, 디즈니랜드를 가는데 연간 10만 원. 그럼 이거 누를 때마다 메타버스 디즈니랜드 갔다가 아유 나 롯데월드 갈래. 그럼 한 번 다시 누르고 메타버스 롯데월드를 가고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실물에 있어서 사람의 몸에 안경도 쓰고 스마트 안경도 네네. 쓰고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도 쓰고 장갑도 있어야 되고 네. 밴드도 있어야 되고 이게 제 미래 생활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대표님 방금 전 말씀하셨던 메타버스 디즈니랜드 밴드나 메타버스 디즈니랜드가 현재 정확하게 구현 안 되어 있지 않나요? 예, 메타버스 디즈니 월드에 네. 두 가지가 예상됩니다. 이미 아마존 저거 알렉사 지금 예상되시는 것이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현재 그 메타버스 롯데월드, 메타버스 에버랜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일단 출발이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디즈니랜드는 기존의 아마존 알렉사와 알렉사 시계 네. 밴드를 제공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그래서 음성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가정에 아마존 스피커가 디즈니랜드 아마존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서 애들이 친근하게 이렇게 불러요. 아, 나 디즈니 영화 보여줘, 뭐 보여줘 할 때 네. 얘기를 하고 유료로 돈을 가져갑니다. 네네. 에버랜드 메타버스랑 다르다고 하셨었는데 출발점이 그 어떤 부분은 다르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롯데월드나 뭐 이런 부분이 생체 인증으로 과연 들어갈지 네. 그리고 현실의 정기권이 그 메타버스 내에서 똑같은 정기권으로 활용될지 다른 하나는 이동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방금 전에 디즈니도 똑같지 않나요? 아직 결정이 확실히 되지는 않았으니까. 아, 에버랜드도 아직은 어떤 방향 가겠다라고 하는 게 구체화되진 않은 상태로 예, 제가 그래서 알고 있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오면 네. 아, 내 생각대로 됐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건 디즈니는 확실하게 그렇게 발표를 한 건가요 지금 하겠다라고? 예, 여러 가지 조각 네. 기사를 모아 보니까 아, 또 확실하게 나와서 우리가 하겠다는 걸 런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사이트를 얻으셨던 거는 그렇게 간단한 방향이시로 제가 봐야 되겠죠. 예, 그러면? 제가 그 미래학자는 아닌데 네네. 제가 메타버스 인노베이터 혁신가로 불려서 네, 제가 이런 똑같은 얘기를 네네네. 그 링크드인이라는 그 프로 SNS에 올리면 2,000회에서 한 7,000회까지 네. 가져가는데 메타, 애플, 액센처, JP 모건 등등의 글로벌 기업의 삼성전자, LG전자가 네.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아,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는 조각 정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내가 이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몇 포 갈까요? 그 얘기는 자신들도 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충분히 에버랜드나 롯데도 그렇게 갈 수도 있겠군요. 아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메타버스 디즈니 월드가 이렇게 갈 것 같으니까 네네. 사실은 우리가 그 여기다 10만 원 충전해서 쓰잖아요. 네네. 그럼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가 어떻게 충전했었죠? 충전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메타버스 디즈니 월드나 롯데 월드를 만들면 거기서도 뭔가를 사 먹어야 되고 캐릭터 상품을 집으로 배달시키고 뭔가의 행위를 할 겁니다. 네네. 네. 예, 행위를 할 때 필요하죠. 근데 이게 좀 지역적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그런 것들의 현재 그 모든 시설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현실 세계만큼의 재미를 주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인 얘기에서 제일 좋았던 부분은 역시 현실과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어떻게 될 거냐는 구현이기 때문에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들을 많이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는 한국의 메타버스가 지금 빙산의 그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부분만 보고 하는 거를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준비하는 거를 제가 조각조각 얘기를 드렸지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네. 아 우리도 저렇게 가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어서 나온 거지. 네. 뭐 서로 지금 준비 중인데 이쪽은 진흙탕에서 뛰는 것 같고 네네. 저쪽은 정규 트랙에서 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여러 가지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뭐 무조건적인 우리나라 업체들의 비판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국이 세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예.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폰이나 PC나 스마트워치나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모든 IoT, IoT가 기본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사설 인증서 기반으로 공장 출고 시부터 이미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씩 매칭하는데 네. 한국이 더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디즈니 월드를 메타버스로 하는 거 다 좋은데 일단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야 되는 장비만 해도 한 2천만 원어치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있고 또 그걸 또 들어가려면 돈도 내야 될 것이고 사업적으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오늘 삼성이 S23을 예. 발표하면서 XR 세트를 발표했어요. 즉 자기네들이 XR 세트가 없이는 그 메타버스에 그 애플한테의 경쟁에 뒤지겠다. 애플 역시 헤드세트를 발표했고요.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야, 핸드폰 왜 필요하니? 공중전화 하지.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고가 스마트폰을 국민의 90%가 들고 다니는 게 한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새로운 뭔가를 여태까지는 시계가 있었는데 왜 스마트워치를 차?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스마트워치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새로 나오는 냉장고가 옛날에 쓰는 냉장고였는데 요새 말을 듣는 냉장고, 인터넷에 연결된 냉장고. 제일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가 빅스비로 집에 오면서 온도 데워줘, 창문 내리고 조명해줘를 음성으로 한다고 예. 오랫동안 선전을 했어요. 그게 오래됐다고 1월에 발표했습니다. 예. 새로 나오는 냉장고들은 전부 다 그 음성으로 통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이 메타버스 내에서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인터넷을 10분, 30분 그때는 엄청 느렸죠. 근데 지금은 하루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얼마큼 하냐면 8시간, 10시간.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 앵커님이 질문하신 꼭 그렇게 될까요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존에 휘발유 자동차 사다가 지금 가스차, 전기차, 수소차 사면서 똑같이 세상이 네. 변하듯이.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만들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면 우리가 1등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선도 전략을 좀 발표하면서 메타버스에서 1등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돈이 되는 비즈니스를 찾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메타버스에서 돈이 되려면 어떤 전략을 좀 취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데 예. 가이드라인을 안 줘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 즉 해외 글로벌 기업 봤더니 이미 출발선이 현실 스마트홈, 스마트시티를 그대로 옮겨놓는다는 전제하에 메타버스를 가는데 네. 우리는 그래픽으로만 만들고 뛰어다니고만 하겠습니까? 근데 상대방은 실제 IoT 센서가 깔려 있는 스마트 TV를 메타버스 TV로 해서 동일하게.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 나 지금 외출할 테니까 휠체어 갖다 줘, 전동 휠체어 갖다 줘 하는 게 작년 1월에 CES에서 현대자동차가 발표한 비전이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지금 현재 국내 천여 개의 메타버스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그러면 그런 걸 하려면 새로 집을 짜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포인트는 이겁니다. 집을 다 져놨어요. 아이고 현관안 만들었네. 아이고 인터넷 회선이나 하수관안 만들었네. 창문도 안 만들었네 하는 거 하고 처음서부터 설계가 제대로 돼서 기업체들이 돈을 제대로 투자하고 그걸로 글로벌 기업으로 나갔어도 외국의 메타버스 유저가 한국으로 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가 300억 불 전략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통적인 스마트 시티를 수출하려고 하지 사실은 메타버스 시티까지 같이 만들어서 수출하면 어떨까요? 최근에 아랍에서 특히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이런 곳에 엄청나게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어요. 네네. 한국이 제대로만 만들면 애플보다 먼저, 구글보다 먼저, 삼성, LG전자가 롯데정보통신이 면세점을 갖다가 거기다 꽂아놓으면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제와 이제 일원화, 신분 일원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면세점에서 파는 물건이 진짜인지 면세점에 있는 사람이 롯데에 또는 신라 면세점에 아바타가 맞는지 받은 돈이 신용카드가 도난된
한 신용카드 번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짜 사우디 사람인지를 네. 확인했어야 돼. 네.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최운호 교수와 함께 메타버스의 현재와 전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